빛나는 삶을 위해 배워라. 사람이 살면서 배우지 않으면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강태공의 말이다. 혼자서 해결이 되지 않아 끙끙 앓던 문제가 우연히 손에 잡은 책 속의 한 문장에서 풀리는 경우가 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본 문제인 경우가 많다. 스스로 사색하고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배움을 통해 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의 경험과 깨달음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빛이라도 있어야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수 있듯이 선배들의 지식과 깨달음을 배우는 것이 마만의 길을 걸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행시주육이라는 말이 있다. 살아있는 송장이요. 걸어 다니는 고깃덩어리라는 뜻으로 배운 것이 없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비방하여 이르는 말이다. 마오금거라는 말도 있다. 말이나 소의 의복을 입혔다는 뜻으로 학식이 없거나 예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그래서 매난드로 쓰는 무식하면 기막힌 일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배우지 않는 것은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지닌 이성은 배우지 않으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신화에 따르면 인간보다 동물이 먼저 창조되었다고 한다. 제우스는 동물들에게 강한 힘, 빨리 달리는 능력,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갖가지 힘을 부여했다. 그러자 인간은 제우스를 찾아갔다. 인간은 신 앞에 서서 재능을 부여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제우스가 말했다. 그대는 인간이 부여받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성이라는 제주 말이다. 이성은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전능하며 강자보다도 더욱 힘이 세며 빠른 자보다도 더욱 재빠르다. 인간은 그제서야 깨닫고 제우스에게 감사하며 그곳을 떠났다. 부여받은 재능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잘 만들어진 그대의 두뇌를 쉬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캄캄한 밤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 무지는 유죄라고 말한 브라우닝의 말을 결코 잊지 마라. 배우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 사람이 고금을 통하지 못한다면 말과 소에게 옷을 입혀 놓은 것과 같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한유의 말이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잘 살아갈 수 있다. 역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이치를 통하면 세상 문제가 보인다.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다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세력이 연합한다. 마침내 기존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나면 단단했던 동맹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여러 세력이 다투면서 분열하는 것이다. 고금의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으면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판단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마치 짐승에게 옷을 입혀 놓은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고금을 통한다는 말은 옛것을 알고서 오늘에 이른다는 뜻이다. 그래야만이 사리를 알고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배우지 않고서는 고금을 통할 수 없다. 옛 성현의 말씀에서부터 오늘의 스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사람은 오직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가르침의 결과를 배제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옛 성현들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창고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현장이며 모든 사물의 축소판이다. 공작새는 깃털로, 사람은 교육으로 치장한다는 러시아의 속담은 그래서 정겹기까지 하다. 외자간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틈에 끼어 구경은 못하고 앞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아는 체 한다는 뜻이다. 셰익스피어는 무식을 신의 저주라고까지 개탄했다. 무지는 자기 자신의 죽음과도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슬픔이자 통곡이며 마르지 않는 눈물이다. 배운 사람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집이 가난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배움을 그치지 말고, 집이 부유하더라도 부유한 것만 믿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하지만 배움에 힘쓴다면 입신할 수 있고, 부유하면서 배움에 힘쓴다면 이름이 빛날 것이다. 오직 배운 사람만이 출세하는 것을 보았고, 배운 사람이 이룬 것이 없음은 보지 못했다. 배운다는 것은 곧 사람의 보배이며, 배운 사람이란 곧 세상의 보배이다. 그러므로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 후세에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각자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자로 불리는 주문공의 말이다. 배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이 곧 배움이다. 하지만 가난을 이유로 배움을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배우지 않고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생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생각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꿀 기회가 없다. 부유해도 배우지 않아 세상 물정을 모르고 지혜가 없으면 많은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배움은 모든 성취의 근본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말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설의 공이라는 말이 있다. 동진에 차윤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가난했지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는 등불을 켜는 데 쓰는 기름을 살 수가 없어서 여름이면 얇은 비단 주머니 속에 반딧불을 넣고 그 빛으로 공부를 했다. 훗날 그가 높은 벼슬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같은 무렵 송강이라는 가난한 소녀는 겨울이 되면 하얀 눈빛으로 공부하여 역시 어사대부라는 고급 관리로 출세를 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쳐서 고생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보람을 얻는 것을 형설의 공이라고 불렀다. 즉, 반딧불과 눈의 공이란 뜻이다. 맹자는 배움을 일컬어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끝까지 노력하여 셈에 이르지 못하면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배우는 사람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쉼 없이 파고들어라. 샘물은 바로 그대의 몫이다. 배움은 스스로를 값지게 한다. 배우는 사람은 벼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잡초와 같다. 벼는 나라의 좋은 양식이고 세상의 큰 보배가 된다. 잡초는 밭을 가는 사람이 싫어하고 김매는 사람이 괴로워한다. 배우지 않고 있다가 훗날 담장을 마주하듯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늙었을 것이다. 휘종 황제의 말이다.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사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수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다. 인간과 우주의 본성 자체가 성장, 발전이기 때문이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나이가 들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없다. 갑갑해서 마치 눈앞에 담장이 있는 것 같아 후회해도 소용없다.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지식은 죽지 않는다. 배움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저장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돈을 가장 밑바닥에, 힘을 중간에, 그리고 지식을 맨 윗자리로 삼으라고 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이미 얻은 학문을 익히고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으로 그것을 보탠다면 그는 곧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부는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계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부는 무엇인가? 진정한 공부는 지식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을 연결하고 실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부다. 이미 배운 것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 말랑말랑한 두뇌가 필요하다. 그런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 사람이 지닌 그릇의 크기는 그 자신에게 달렸다. 명석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의 가련한 기계가 되어 단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군자는 그릇처럼 국한되지 않는다. 그릇은 모양과 크기,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물건이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딱 그 생각만큼의 사람이 된다. 어릴 때부터 발이 묶여지는 코끼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도망갈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린다. 그 결과 어른 코끼리가 되어 충분히 힘이 강해졌을 때도 가느다란 줄로 발을 묶어두어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라. 그 순간 모든 가능성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 행동을 먼저 하고 말을 나중에 하라. 명석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말한다. 실행한 이후에
듣고 실행한 것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다. 말만 많은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실속이 없다. 명석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주저리 말을 늘어놓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해내는 사람은 드물다. 의리를 바탕으로 어울려라. 명석한 사람은 공정하지만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립을 지키지만 공정하지는 않다. 사람과 사귈 때 이익을 우선하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흐지부지 되기 때문이다. 이익이 아닌 의리를 바탕으로 사람을 사귀고 마음으로 친밀함을 더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무 때나 편하게 연락하는 친구처럼 많은 사람과 두루 가깝게 지낼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이나 사회적인 신분, 주변의 상황, 이익 등을 염두에 둔 관계는 진정성이 없다. 겉으로는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소원해질 수 있다. 배움과 사색의 균형을 잡아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헛된 짓이며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 것은 위험한 짓이다. 외부의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우물한 개구리가 될 뿐이다. 그렇다고 남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앵무새처럼 남의 지식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것이 아니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 아닌 위태롭고 불안한 지식이다. 배운 것을 따져서 묻고 깊이 생각하고 잘 분별해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모습이다. 밖에서 배우고 안에서 사색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